정말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이 바트를 초이스하고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컬러 엄마 이채연입니다. 저는 곧 30살이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엄마의 평소 성격은 조용하고 오빠와 제게 크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엄마는 힘이 없다고 늘 잠에 취해 있었던 적이 많아졌고 집안일도 잘 못하시고 해서 옷에 냄새가 나기도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도우미분을 불러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도 엄마는 잠만 주무셨는데 그날은 좀 서운해서 제가 막 울면서 화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겨울 엄마가 낮에 차 사고를 내신 거예요. 당연히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차는 폐차를 시킬 만큼 큰 사고였거든요. 그 당시에 엄마는 왜 그럴까? 오빠랑 그런 이야기만 나누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신민아 씨가 연기하는 우울증 모습이 딱 저희 엄마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동안 다른 엄마와 달랐던 우리의 엄마의 모습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많은 사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분처럼 내가 우울증이 아니라 내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가족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또 우울증인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좀 심각한 어떤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질병 가운데 제가 겪었던 마음이라든가 또 제가 해결했었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그 증상의 알아차림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그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 혹은 뭐 너의 약점이다 이렇게 타일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너의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돼 라고 하는 나의 감정 상태를 그분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건 대부분 저한테 오셔서 제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혹은 뭐 저희 엄마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혹은 제 친구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우울증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우울증이라고 나왔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사실 반 이상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우울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병이 고쳐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난 우울증인가 봐. 그래서 그런가 봐라고 하는 걸로 있지도 않은 우울증이 진짜로 자기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지인이 우울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자 있게 놔두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함께 가는 것까지 해주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기 전에 무엇을 물어볼지 혹은 나의 어떤 행동 리스트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진심을 담아서 좀 도와주신다면 아마 그 분이 굉장히 용기를 얻고 아마 전문가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병은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약간 우울증이다 혹은 뭐 조울증이다 아니면 뭐 심각하게는 뭐 양극성 장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뇌질환적인 문제는 약간 그런 데 가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과 진단에 의한 어떠한 그 결과를 제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질병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정말 좀 위급해. 내 지인이, 내 주변 사람이 혹은 내가 되게 위급하게 정말로 자살 시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도 막 기다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정말 가까운 자살 예방 센터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응급 의료센터에 가서 꼭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랑 나랑 말이 통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하면 뭐 화를 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를 거부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경계선이 설정이 되셔야 돼요. 난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나 다 도와줄 것 같더니 왜 여기 자꾸 발을 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해줄 수 없는 것을 내 자신이 경계를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의 치료는 오늘 약을 먹었다고 내일 나아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물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함께하는 지인이나 친구나 혹은 가족이 굉장히 중심을 잡고 오래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치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계선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도와준다고 해놓고 내가 지쳐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괜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그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내가 그런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나도 함께 우울해지거나 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뇌는 미러링, 그러니까 신경이 거울처럼 반사하는 그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감정이 나한테도 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질병이에요. 근데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상태를 그대로 놓으면 감기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 않잖아요. 그래서 질병 상태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되 혹여나 내 몸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 약물이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 해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런 약에 대한 어떤 정보, 내가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내가 느끼는 그런 부작용을 적절하게 소통을 하셔서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는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가족이나 친구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어떤 그런 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정신과 의사분들을 저희 가족의 어떤 보호자로서 가서 만났을 때 굉장히 자책이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힘들었는데 몰랐지 하면서, 그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 10분을 거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하염없이 정말 울면서 제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심리학을 내가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나조차도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힘든데, 일반적인 분들은 내 가족이 이렇게 아프다는 생각을 할 때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라든가 혹은 내가 함께하지 않아서라든가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해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정말 중간에 지치시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분의 감정은 그분의 문제였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병증인 그분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나 자신, 내가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이든 친구든 꼭 내 자신을 잘 센터링하고 잘 경계 설정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신다는 거, 가족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힘들어요 라든가 뭐 가족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어찌어찌해서 저의 영상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 좋은 마음으로 함께 꼭 우울증, 힘든 마음의 감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마스크 이제 안 벗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벗는 날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컬러 상담을 하면서 약간 마음의 우울함이라든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정색 블랙바트를 보고
바로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손에다가 제가 쥐어지면 부들부들부들 떠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색이라고 하는 모든 색을 합한 이 블랙 바틀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 녹아져서 그런지 정말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이 바틀을 초이스하고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바틀 말고 다른 바틀이 보여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 블랙 바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6개월 동안 저는 블랙 바틀만 너무너무 반짝반짝 이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바틀에 제가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줄탁통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란 안에 아기새가 있잖아요. 아기새가 그 두꺼운 계란을 막 뚫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위에서 어미새가 한번 똑같이 땅 하고 쳐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아기새의 그 울림과 어미새의 울림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해요? 부화가 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만 알을 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엄마, 아빠, 동생, 모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힘든 터널에서 꼭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가족, 친구, 연인을 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겨내실 거예요. 끝난 줄 아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할 말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저희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고 또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아무런 정보가 없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해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이나 혹은 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에 링크를 제가 남겨놨으니까 그곳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친절한 컬러맘 될게요. 안녕.